여기 또 가장자리에 보면 이렇게 오픈카 같은 이런 모습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쌍용 토레스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카탈로그 자료, 광고 동영상 이런 것들만 보여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실물 사진을 구독자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실물 사진 보다 보니까 좀 불안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의외로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 사진 보면 야, 이게 스티커로 덮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장막도 없고 게다가 사진 촬영 금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군가, 당연히 쌍용차 관계자일 거 아니에요. 관계자가 찍었으니까 예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이런 반응이라고. 그리고 이번에 쌍용차를 인수할 거라고 예상되는 KG그룹, 은근히 츤데레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도 살펴보시죠. 네,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서 카탈로그 사진을 하러 차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차가 이미 여러 대가 들어가 있네요. 분청색 차도 지금 트럭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 저는 이 포레스트 그린 색이 가장 마음에 드는 색이네요. 차체 디자인이 약간 강인해서 그런지 군용차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이미지여서 쌍용차들이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량 색상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색상이 그랜드 화이트, 아이언 메탈, 플래티넘 그레이, 포레스트 그린, 체리 레드, 댄디 블루, 스페이스 블랙 이렇게 있네요. 각각 색깔들이 다 예쁜데? 잘 나왔는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화이트 사시겠죠. 이 화이트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인데, 그런데 지금 이 차는 화이트보다 좀 어두운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색을 가장 좋아하는지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스튜디오 사진 보면 이 차가 너무 여러 대인데, 요즘 현대차 보면 그냥 한 대로 찍잖아요. 한 대 찍고 색깔을 CG로 바꾸는데 이걸 일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가져와서 찍는 건가요? 굉장히 순수한 느낌이 있네. 여기 또 가장자리에 보면 이렇게 오픈카 같은 이런 모습도 있죠. 요거 아시겠지만 이 인테리어를 찍기 위해서 차의 천장을 다 뜯는 겁니다. 윗부분을 잘라내요. 윗부분 잘라내고 옆부분 잘라내고 문짝 다 떼고, 광고에서 인테리어가 멋져요 이러면서 샥 지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 이렇게 다 잘라내서 찍습니다. 아깝죠? 차 하나 버려야 되니까 아깝죠. 요즘은 이런 것도 CG로 많이 처리하는데 역시 쌍용차는 남자. 야, 그게 말이야, 그거를 어디 CG로, 소비자들한테 솔직해야지. 딱 돼. 뚜껑 딱 따 이러고서 딱 이러는 거죠. 훌륭합니다. 쌍용차 훌륭해요. 그리고 또 이건 야외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토레스가 야외에 나와있다 이러면 또 안건이잖아요. 이거 저희도 가서 찍어야 되는데 우리도 찍어볼까 하고 찾아봤어요. 여기 장소가 어딘가? 뒤에 여기 주황색 아주 독특한 색깔의 아파트가 하나 있죠. 여기 잘 보면 굿모닝 빌이라고 써있어요. 굿모닝 빌 검색해보면 평택이죠. 쌍용차의 고향인데 평택 출고 공장에서 보면 여기 앵글이 딱 맞네요. 여기서 찍힌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서 찍을 수 있을까? 담장이 이렇게 쭉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삥 돌아서 저 뒤쪽 모서리로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가죠. 넘어가? 잡혀가죠. 게다가 여기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찍어주신 분 아마도 일반인은 아니고 아마도 관계자가 슬쩍 이렇게 흘려서 저희 같은 유튜버가 이렇게 낚시에 낚여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저희가 그런 거에 낚입니까? 네, 맨날 낚이죠. 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야외에서도 지금 두 가지 색상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미지 좋습니다. 역시 흰색보다는 약간 어두운 색이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저는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번호판 거치대 부분을 보면 거치대 부분이 이상하게 번호판이 짧아요. 이건 수출형인가요? 벌써 수출형이 나왔다고? 야,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요, 소재감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비도 맞았고. 자, 그래서 여기 소재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저희 플라스틱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도장을 해놓으면 사실 어떤 플라스틱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차체색하고 똑같으면 이게 플라스틱인지 철판인지 이것도 구별이 어려운데, 그런데 반짝반짝하게 도장한 게 아니라 플라스틱 그 자체면 이 플라스틱의 소재감이 그냥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저렴하면 바로 그냥 튀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은색 부분, 이거 크롬 플라스틱 부분은
원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의외로 지금 플라스틱 부품들이 다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소재 느낌이 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좀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래쪽에 이 은색 플라스틱 부분, 요게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걱정했죠. 요 부분이 이거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터프한 느낌의 자동차에다 이걸 붙이니까 마치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느낌을 냅니다. 뭐 전혀 그런 역할은 아니지만요. 스키드 플레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오프로드 달리는 차들 보면 이 오프로드라는 게 원래 이렇게 바위 있고 자갈 있고 막 이런 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에 바위가 있는 곳, 이런 데 가다 보면 자동차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 또 엔진 오일 팬인데, 이 엔진 오일 팬이 이 앞에 있는 바위 같은 데 살짝만 닿아도 깨져버립니다. 엔진 오일 팬 깨지면 차가 거기서 멈춰야 돼요. 전혀 차를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오프로드에선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차체 아래에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단단한 커버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그런 커버를 스키드 플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쌍용차에도 렉스턴 스포츠칸이나 이런 차들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거 돼서 좀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쌍용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차 토레스는 사실 도심형 세팅이에요. 그래서 차 앞뒤로 오버행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 이렇게 땅에 좀 착 가라앉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그리고 오프로드 느낌을 더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를 넣은 거겠죠. 실제로는 이게 스키드 플레이트하고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나 뭐 진흙이나 이런 데 갈 때 이게 커버가 되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고, 여기는 흡기구입니다.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 흡기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데 그 라디에이터 그릴은 지금 인터쿨러를 갖고 있습니다. 터보 인터쿨러 기능을 하고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같고요. 위에 있는 그릴, 이 기둥에 있는 이 부분은 그릴이 아니고요. 그 아래가 그릴이죠. 그리고 여기 토잉고리, 이 빨간색으로 액센트를 두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뜯어서 아마 그 안에 토잉고리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다 토잉고리를 이렇게 돌려서 끼우게끔 돼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돼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그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그냥 구멍이 아니고 피부 셔터 그릴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 자동차의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피부 셔터 그릴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과냉각 되면은 연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과냉각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엔 닫아서 온도가 빨리 올라가게, 차를 식혀야 되는 경우엔 열어서 냉각을 빠르게 시킬 수 있게, 뭐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셔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또 네모난 게 있는데 요건 레이더입니다. 아시겠지만 쌍용차 토레스는 이 앞차에 가는 속도에 맞춰서 가다 서다, 그리고 핸들도 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요. 쌍용은 이걸 IACC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색 이 부분은 스키드 플레이트 같이 이렇게 차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가장 보호받아야 될 만한 비싼 부품이 들어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잘 커버했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범퍼 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스크래치가 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아랫부분에 여기 스크래치가 좀 나도 이런 부품은 도장이 돼 있는 상태로 오거든요. 스크래치 났다고 도장했다고 뭐 페인팅 하고 나서 이색이 났어요, 뭐 색깔이 딴 데하고 안 맞아요, 이런 경우가 없을 거잖아요. 그냥 갖다 끼우면 되니까 정비도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뒤쪽에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역시 앞부분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고요. 손잡이라든지 뭐 타이어 모양의 이 가니쉬라든지,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부분도 조금 밋밋한 것 같고, 그래서 앞부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도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렇게 생겨서 위로 여는 거, 이것도 저는 조금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남성적이어서 여성분들이 선택할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티볼리 처음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남성적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각졌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터프하게 생겼는데 작아서도 귀엽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디자인이 됐죠. 디자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레트로까지는 아니고 뉴트로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선형의 디자인이 아니라 굉장히 각진 디자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처리된 것 같고요. 근데 각을 많이 세워 놓으니까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차가 실제보다 좀 작아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면이 이렇게 크게 있어야 여기 면이 이렇게 크면은 차가 엄청나게 크겠구만 이런 느낌일 텐데, 그게 아니고 다 잘게 쪼개 놓으니까
이 자잘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전장이나 전폭이나 전고나 모든 면에서 더 큰 이런 자동차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은 꽤 잘 나왔다, 레이아웃도 괜찮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이 코란도 쪽에서 가져와서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란도의 디자인만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좀 가혹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 투자에 집중한 거, 이런 게 지금 쌍용차로서는 아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차 디자인 지금 열심히 해서 나왔는데 사실 쌍용은 요거 말고도 나올 차가 있잖아요. KR10이라는 자동차 이미 디자인 렌더링 나와서 알고 계시죠? 이게 코란도의 디자인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은 그런 멋진 디자인인데 소형 SUV예요. 그러니까 생긴 건 코란도 같이 생겼는데 차는 작아, 티볼리만한 자동차죠. 근데 이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온다, 티볼리스러운데 이런 디자인이면 대박이죠. 대박 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KG가 인수를 제대로 마무리만 해준다면 이 차도 나와서 쌍끌이를 하면서 쌍용차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잘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차들 사진 좀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이건 뭐예요? 루프에 지금 루프 바스켓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아마 이 차 론칭할 때는 모르긴 몰라도 천장에다 온갖 거 올려놓는 사진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툴레라든지 루프탑 텐트라든지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올려서 이 차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것 같아요. 뭐라도 얹으면 어떤 차들은 좀 어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얹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차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토레스 해외 반응은 어떨까? 지금 해외 반응을 보면요, 모터원은 기사를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쌍용 토레스 데뷔 in South Korea in rugged design 이렇게 나왔어요. 3스크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기드 디자인인 거, 그러니까 이 각지고 이렇게 우락부락한 디자인, 요거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스크린이 3개다, 요것도 인상적이었나봐요. 카스쿱스는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쌍용이 러기드 룩스 그리고 21,000불부터다. 아마 우리나라 기사 보고 얘기하는 거겠죠. 카버즈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매체이긴 한데 여기서는 기사를 아주 희한하게 내보냈습니다. This Korean SUV is a 브라탄트 지프 잠깐만, 아니 왜 이래, 지프 체로키 카피라고? 뭐라 그러냐면 한국 SUV는 뻔뻔한 지프 SUV의 카피다. 이렇게 써도 돼? 아니 장난하세요? 아니 눈이 뼈나 이분들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토레스 그릴의 6개 기둥이 이 지프의 6개 기둥을 베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게 잠깐만, 지프의 기둥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토레스 기둥 6개, 하나 둘 셋, 사실 저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목하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 제가 쓸데없는 얘기했던 것 같고요. 아니 쌍용차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7개 기둥을 하던가 8개 기둥을 하던가 하시지, 아니 왜 꼭 그렇게 지프랑 똑같이 6개 기둥을 하셨어요? 지프는 사실 기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슬롯을 얘기하죠. 7 슬롯이라고 하는데 7 슬롯을 만들려면 기둥이 6개가 필요하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기사에 또 이어지는 부분이 소송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왜 소송 얘기가 나와요 지금? 지프가 자기네들의 7 슬롯 그릴, 박스형 차체, 그리고 헤드램프 둥근 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소송했냐? 다름 아니라 마힌드라? 쌍용차를 갖고 계셨던 마힌드라를 소송했어요. 그래요? 마힌드라가 있을 때 쌍용이 이거 개발한 건데 마힌드라가 지프처럼 만들어주세요 요런 걸 한 거예요 설마? 어쨌든 이 마힌드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 지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소송을 했는데요. 그 소송 내용은 미국의 수입이나 판매 금지를 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장 땅땅땅 받았습니다. 판매 금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판매 금지가 됐냐, 2021년형 록서 디자인이 지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 록서가 뭔데 그래? 록서가 이렇게 생긴 차예요. 이거는 진짜 소송에서 땅땅땅 맞죠. 이 미국에서 15,000달러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싸구려로 지프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내놓으면 당연히 이거 열받지. 근데 토레스는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릴에 6개 기둥 있으면 다 지프야?
그건 좀 이상하죠.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카버즈 그렇게 안 봤는데 섭섭하네요. 모터원 쪽의 댓글을 한번 보죠. 모터원의 댓글을 보면요, Looks like a new Trailblazer. 잠깐, 트레일블레이저랑 이게 뭘 닮아? 아니 이 사람들 약간 그랜드 체로키를 닮았다고, 그리고 디펜더를 닮았다고. 잠깐만, 그러면 트레일블레이저, 체로키, 디펜더가 서로 닮았어야 되잖아. 서로 다 안 닮았는데 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Thanks, I hate it. 고마워, 근데 정말 싫어. 이건 헤이터죠, 헤이터. 플러들은 이게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Looks like a 베이비 집이라고 얘기하네요. 인테리어가 끝내준대요. 왜 우리는 미국에서 도요타, 혼다, 쉐보레 같은 X 같은 디자인을, 그런 인테리어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화를 내고 계세요. 아니 이분도 약플러인가? 그래요. 이 도요타 인테리어가 뭐 어때서? 혼다, 쉐보레? 이건 뭐 인정합니다. 악플 아니고요. 이건 인정합니다. 그렇지. 디자인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지금 3스크린 그리고 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고 있네요. 자, 카스쿱스의 댓글을 보면요, 이거 굉장히 보기 좋고 지프보다도 더 멋지고 일본 SUV보다도 더 예쁘다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분은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텔란티스 변호사들이 쌍용차를 습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프 변호사들이 쌍용차 습격한다고요? 그럴리가. 지펜더. 지프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럽네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치, 지프보다 믿음직스럽지. 그래, 맞아. 이런 분도 있네. 중국 자동차가 뭐를 비슷하게 하면 완전히 카피했다고 개욕을 먹는데, 그런데 일본이 자동차를 베끼면은 이건 영감을 얻었다고 얘기한다, 아니면 좀 덜 공격적인 표현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쌍용이 일본인 줄 알아요. 지금 일본 차인 줄 안다고? 이분도 그러네요. 어떤 여자분한테 일본 차가 다 똑같이 생겼다고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댓글들의 대부분이 지프, 랜드로버 디펜더 뭐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은 것 같다, 뭐 기존의 SUV랑 뭐랑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뭘 보면 그전에 내가 봤던 뭐하고 좀 닮지 않았나? 이렇게 닮은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분류죠. 그래서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깐난애기가 개만 보다가 이제 나가서 고양이를 처음 보게 되면 그 고양이가 개인 줄 알아요. 그냥 똑같이 네 발로 기어다니고 털 있고 꼬리 있고 이러니까 얘가 전에 개랑 같은 애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본 물건은 어떤 거랑 비슷한 거지 라고 찾아서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개랑 고양이를 나중에 계속 고양이 개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결국 알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도 보면 처음에는 이 물건은 저거랑 뭐가 되게 비슷한데? 하다가도 나중에 그 물건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둘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랑 닮았다 이런 얘기 계속 들어도 너무 열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쌍용차 인수의 정자 KG그룹도 약간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기사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서대문역에 있는 KG타워입니다. KG그룹, 뭐 서대문에 자기 빌딩이 있어요. 아주 그냥 멋지죠. 여기 건물에 보면 요 앞에 전광판이 있는데 요 전광판에서 토레스 광고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을 보면요, 이거를 무료로 상영해주고 있다고 해요. KG그룹 쪽에서는 이 쌍용 그리고 토레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광고 영상을 틀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런 거죠. 아직 인수한 건 아니지만 뭐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뭐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도 이 전광판 자체가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지난달에 처음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라고는 유일하게 쌍용 토레스 광고만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광판이 이게 토레스를 홍보해 주려고 일부러 세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받게 됐나 했더니 이 곽재선 KG그룹 회장께서 직접 쌍용차 측에 연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토레스 이미지 광고 영상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직접 하셔서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회장님이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하셨을까? 이 쌍용차 직원 입장에선 갑자기 딱 받았는데 저 회장입니다 이러면, 아니
저분이 우리 회장님이 되실 분인데 어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시겁했을 것 같아요. 회장님 전화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와, 살 떨리겠다. 어쨌든 이 KG그룹 관계자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이거 정말로 공짜로 해주는 거냐 했더니 아이 뭐 공짜는 아니고 나중에 이거 계약서 쓰고 나중에 후불로 낼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기사는 에이 공짜로 해주는 거지 뭘, 이렇게 안 믿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말이 됩니다. 사실 쌍용 인수하고 나면 뭐 이 회사나 둘 다 우리 회사거든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뭐 먼저 틀어주고 나중에 그냥 후불로 하지 뭐 이래도 됩니다. 어떤 회사를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나중에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마케팅을 어디다 할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나중에 쌍용차 인수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돈이 만들어질 구석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다 이러면 할 거 많습니다. 뭐 현대만 해도 광고 회사 뭐 이노션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글로비스라고 해서 뭐 자동차 배달해주고 탁송해주고 해외에다 배 실어 나르는 어마어마한 배를 막 몇 대씩 갖고 있는 그런 회사도 갖고 있고, 현대건설이 공장 짓고 뭐 해비치 짓고 뭐 골프장 짓고 뭐 시설 짓고, 이런 것들 서로 다 시너지가 나는 거죠. KG도 마찬가지죠. KG도 사실 KG 스틸에서 철 만들어서 그거 당연히 납품할 거고, KG 케미컬에서 당연히 요소수도 만들고 뭐 자동차 관련 케미컬 만들고, 쌍용차 사시는 고객님들 뭐 할리스하고 KFC 쿠폰 드릴게요 이런 거 당연히 있을 거고, 이니시스에서 결제하세요 이런 거 당연히 있을 거고, 모빌리언스에서 인카페이먼트 해드립니다 인카페이먼트 되고, 하여간에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쌍용차를 인수하고서 수익 모델이 그 차만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서 수익 모델 다 거두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거 지금 정황판에서 이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이런 게 일감 몰아주기라고 말하자면 그런 거긴 한데, 뭐 원래 대기업이라는 게 결국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몰라요 이런 거. 네, 어쨌든 쌍용 지금 아주 거대한 움직임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레스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KG그룹과의 인수도 잘 마무리돼서 앞으로 KR10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들도 무리 없이 잘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 화이팅! 쌍용 화이팅! 잘 돼야 된다. 요즘 쌍용차 영업사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문의 전화가 막 빗발친다, 너무 많다, 뭐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아주 신나셨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 주문 넣으면 우리가 8월 안에 어떻게든 생산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사전계약이 12,000대를 돌파했다고 해요. 지금 한 15,000대 됐나? 쌍용이 한 달에 5,000대를 생산을 못할 텐데 어떻게 8월 안에 받겠다는 건가 싶긴 해요. 어쨌든 요즘은 빨리 받는 차가 좋은 차라고 하잖아요. 쌍용 다른 거는 뭐 다 됐고요. 일단 차부터 많이 만들어 주세요.